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 7월 증시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이슈와 종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MTN 이영영 전문위원 어김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를 또 다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네, 앞서 바로 하기 전에 이제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뉴스에서 저희 예고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요? 마지막 뉴스 중에 하나가 계좌 이동제가 있는데요. 아하. 오늘 이 부분이 주시장 매출 영향도 상당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박민영 앵커도 계좌 이동제 뭔지 대충은 아시죠? 그럼요. 저희 통신에서 번호 이동 하듯이 네. 이 계좌에서도 내가 통신비 내고 급여하는 이런 자동이체 같은 거를 네.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아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보면 번호 이동 이제 전화번호 막 바꾸듯이 은행도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한번 은행을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계좌 이체, 공과금도 내야 되고 카드도 내야 되고 그쵸. 심지어는 동창회비도 자동으로 빠지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거가 이제 계좌 이동. 원클릭으로 한 번에요? 네, 원클릭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한 번에 하면 혼란스럽다 해갖고 내년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늘어가는데 일단 금년 7월 1일부터 며칠 전부터는 일단 조회해서 일단 계좌를 대한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1단계가 단계요? 1단계 막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각 은행들이 안주하잖아요. 한번 잡으면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이제 일정이 나온 건데요. 내년 1월부터 해서 내년 7월부터는 자동 납부 변경까지 한 번만 딱 거래 은행 바꾸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내년 6월부터 이해해서 차근차근히 네. 돼가는 거가 되겠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왜 했냐 그러면 한 번 은행을 정하면 은행이 서비스도 그렇고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확산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극하려고? 네,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 준비했고 그것이 이제 말이 많다가 금년 7월부터 얼마 전부터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 시작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특히 그걸 왜 그러냐? 지금 은행들이 왜 그러냐면 한번 이제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얻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민영 앵커도. 그래서 월급 많은 통장 있죠? 방송국에서. 급여 통장. 네, 급여 통장인데 대한민국의 급여 통장을 한번 받으면은요. 그러니까 거기 웬만한 평균 잔고가 200만 원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그게 보면 은행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돈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여기 200만 원 있고요. 또 카드에서 하나 결제가 들어갔다 보면 미리 돈을 그래서 남겨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해봤더니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하. 계좌나 유치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의 카드를 쓰니까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결제성 예금 시장이라는데 그게 200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200조 원이 쉽게 얘기해서 눈먼 돈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주 결사적으로 이건 이 계좌 이동돼서 서로 뺏어오려고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저희가 순차적인 단계로 내년 6월, 7월까지 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번 7월 1일에 일단 조회와 또 해지 신청이 가능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가 정말 보이고 있는 건지 가셔야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알게 모르게 서비스하고 세일하는 은행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고객님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우리한테 오세요. 이런 얘기도 할 거 아까 아닙니까? 사은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은품 10,000원 이하 정도 든다니까 사은품만 돌아다니면 해도 솔직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자동이체 통화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갖고요. 이걸 금융결제에서 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페이인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그동안이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4,000건이나 해지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은행이 해지됐냐? 아직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지됐냐는 것인데요. 당연히 대우은행들, 제일 우리나라 큰 은행 국민은행 아닙니까? 네. 국민은행이 4,000건 가까이 벌써 해지가 됐고요. 우리은행도 한 3,000건, 신한은행이 2,500건 정도니까 일단 대형은행 중심으로 많이 뺏겼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회 및 해지인데 시업부터 가입도 되니까 이제 계약 변경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되겠죠. 현재는 조회와 해지만 되고 있고 10월부터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정말 네. 옮길 수요가 궁금해요. 그와 관련한 설문조사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번호 이동이랑 똑같이 이 핸드폰의 번호 이동 똑같은데요. 번호 이동 자주 하세요? 저 2년에 한 번씩 하죠. 저는 심심하면 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는데 잘 보세요. 이거를 제 의견 그리고 박민영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비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픈 서베이라는 곳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주거래는 변경했냐고 물어봤더니 당장 바꾸겠다는 사람이 4.2%. 별로 아닐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고려 중인 사람이 벌써 알기만 하면 40%예요. 그러니까 합의한 44% 정도는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예 난 바꿀 마음이 없다는 분은 53%니까요. 한 묵직하시네요. 절반 정도는 바꿀 마음이 있는 거고 절반 정도는 바꿀 마음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변경한다 그러면 왜 바꾸겠냐 또 물어봤거든요. 네. 이동통신사 왜 바꾸세요? 저는 일단 싸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요금 바꾸기도 조금 하고. 깎아주면 바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변경한 다음에 이유를 또 물어봤더니요. 가장 큰 거가 다른 은행의 서비스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깎아준 걸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 점포가 옆에 많다. 요거 중요해요. 네, 맞아요. 직접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저는 딱 여기 해당되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는 사람. 이유 없는 사람 13%예요.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선물이라도 준다니까 뭐 가보는 거거든요. 금 조금 더 든 사람도 있지만 8.5%. 그만큼 많이 바꿀 의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그렇다면 저희에게 중요한 건 증시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은행에 좀 유리할 것인지 이런 거 좀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계좌를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뺏기는 사람 많은 사람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되겠는데요. 이것 역시 제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레포트를 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요. 계좌 이동제 도입 시 대형 은행에 고객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놨어요. 왜냐하면 2013년에 이미 영국에서 계좌 이동제를 시행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클레이즈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로이즈 같은 거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가 로이즈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는데요. 대형 은행은 유출이 많은 거예요. 8만 건, 5만 건, 6만 건 돈이 많이 빠졌어요. 그 HSBC 같은 건 우리나라도 들어왔었는데요. 5만 건 정도 빠졌는데요. 할리팩스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소형 은행이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올 10만 단위로 올해 돈이 들어왔어요. 스탠다드 이런 것도 17만 건이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좀 중소형 은행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계좌를 많이 뺏어왔고 상대적으로 좀 느긋하게 하고 대형 은행들은 약간 타이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형 은행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도 아마 대충 대형 은행에 좀 악재 인식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 기존의 강자들은 좀 뺏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오히려 중소형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뺏고 빼앗기고 하다 보면 약간 진흙탕 싸움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금융연구소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네. 은행들이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서비스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각종 마일리지나 그 클럽 서비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은행 같은 신규 점포나 신규 공격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네. 나왔다시피 뭔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니까 뭐라도 하나 주는 거죠. 연말이 되면 수첩이다 줄 거고 커피 뭐 이런 거 줄 거 아닙니까? 커피 쿠폰 이런 거 주니까 그렇죠. 그 앞으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바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탑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디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릴 겁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계좌 이동제가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번에 올해 2개가 허가 받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고다 호재라는 생각을 갖고 아하.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우리 아시겠지만 기존의 은행의 업무를 모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할까 하는 거를 보험까지 그쵸. 해줬고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카드 업무까지 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계좌 이동제까지 마음대로 해주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터넷 전문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시중 대형은행들은 뺏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생겼던 키움 증권이 생기면서 다른 증권사의 점유율이 훅 떨어지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중은행의 대형주가 좀 약세, 그러니까 업력의 좀 경쟁력이 약해지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차지하지 네.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쪽이 호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전에 저희가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할 때요. 뭐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탑픽은 그들 종목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 제일 앞서가는 것이 미래에셋과 다우, 네. 키움증권이 상에 있는 다우비스를 다우 될 텐데요.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이번에 은행법이 빨리 바뀌어야지 네. 산업자본이 들어오는데 그 산업자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차 선정할 때 키움증권이 이번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어저께 네네. 머니투데이 최근에 그 더벨이라는 곳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보면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키움증권 이런 쪽이 오히려 좀 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키움증권의 상위인 다우데이터 네네. 역시 최상위 관심주로 회사입니다. 네, 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항영 의원님의 탑픽 종목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계좌 이동제에 이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이야기까지 풀어가면서 탑픽 종목 나눠봤네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